50대와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 실수 탑 5. 여러분의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모아온 소중한 자산. 하지만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그 자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60대 이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재무 관리의 함정들입니다. 이런 실수들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의 경험과 상식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어떤 위험 신호를 주의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죠. 1. 첫 번째 실수 과도한 수익률 추구. 퇴직금을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위험 신호들. 매월 3% 수익 보장. 원금 보장과 고수익 투자. 지인 소개 특별 상품. 은행 금리보다 5배 높은 수익. 현실 이런 상품의 90%는 사기이거나 고위험 투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김정재 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받은 1억 원의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지인이 소개한 고수익 투자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매월 3%씩 수익을 준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1년 후 투자금 전액을 잃었습니다. 50대, 60대 이후의 투자 철학은 20대, 30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자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권장 비율. 안전자산 60%, 즉 예금, 국채, 회사채. 성장자산 20%, 즉 우량 주식, 인덱스 펀드. 현금성 자산 20% 확보로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입니다. 핵심 원칙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입니다. 이 두 번째 실수 부동산 편중 투자. 부동산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념입니다. 실제로 과거 수십 년간 한국의 부동산은 꾸준히 상승했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가격 변동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유동성 부족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막상 팔려고 하면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죠. 부동산 투자의 현실적 한계. 위험 요소들. 6%에서 8%에 이르는 높은 거래세 및 중개수수료. 평균 4에서 6개월에 이르는 매매 기간 장기화. 지역별 편차 심화. 임대 공실 위험 등입니다.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뭘까요? 거주용 부동산 한 채 원칙. 과도한 크기의 주택은 다운사이징. 부동산 비중 전체 자산의 40% 이하 유지하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부동산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 부모의 마음만큼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것이 또 있을까요? 자녀의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창업 자금.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선뜻 지원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을 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그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자녀 지원의 현실적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기준. 현재 생활비의 6개월분 비상자금 확보 후 자신의 노후 자금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전체 자산의 10% 이내가 적당합니다. 원칙.
1. 지원은 곧 증여가 되므로 돌려받을 기대 금지. 2. 가족회의를 통한 명확한 한계선 설정. 3. 자녀의 자립 능력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유산은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되기 아닐까요? 4. 네 번째, 실수연금 의존도 과다. 국민연금에 수십 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은퇴 후 그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3만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다고 해도 월 120만 원 정도죠.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3층 연금 구조의 필요성. 1층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3만 원이고 부부 합산 수령액은 약 120만 원. 2층 사적연금,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 목표 금액은 월 50에서 100만 원. 3층 근로나 사업소득,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등의 근로나 자격증 기반 소득 활동이 필요합니다. 목표 총 소득은 월 200에서 25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소득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의료비 과소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큰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할 때는 실감하기 어렵지만 65세 이상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200만 원을 넘어섭니다. 만약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 질병이 발생한다면 치료비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현실과 대응 방안. 의료비 현황. 65세 이상 연간 평균 200만 원 이상이고 중대 질병 치료비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70대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대비 방법. 1. 실손보험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갱신형 보험료는 상승하고 새로운 상품 가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의료비 전용 적금 들기입니다. 3. 정부 지원 제도 활용.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의료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모아온 자산이 단시간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60대 이후 흔히 발생하는 5가지 재정관리 실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과도한 수익률 추구보다는 안정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편중보다는 자산의 분산과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 지원은 자신의 노후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층적인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의료비는 반드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필수 지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노후 재정 관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죠. 안정성 우선의 포트폴리오, 자산의 적절한 분산,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배치, 자녀 지원의 명확한 한계선, 다층적 소득 구조 구축, 의료비 전용 자금 확보입니다. 돈을 크게 불리는 것보다 오래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경제적 걱정 없이 풍요로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